당장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전쟁은 이미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시작된 거지. 그러면 지금 주식금을 늘리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왔니? 네. 아, 그거 보였어요? 삼성전자 엄청 올랐더라고요. 1.8%가 많이 오른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삼성전자는 곧 코스피인데. 상한가한 거지? 네. 어제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 요즘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 알고 계셨어요? 반도체 분위기 좋은지? 삼전 내용은 지나가다 계속 많이 봤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를 기본적으로 끌어가는 건 휴대폰 시장이잖아. 네.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샤오미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삼전만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이제 샤오미가 점유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략을 아마 취하지 않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휴대폰으로 승부하는 건 삼전이 제세 깎아먹기가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전략을 해나갈 거고, 폴더블 이런 걸로. 폴더블이라던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다만 샤오미가 늘려가고 있는 점유율이 얼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뭐 신뢰도라던가 그런 문제를 안고서 어디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게 오히려 삼전한테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아닐까. 반도체 시장에서는 되게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굉장히 삼전한테 중요한 요소인데 그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 같아.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이제 삼전이 해나가야 될 몫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는 SK이노베이션의 이제 무적 분할 이슈가 이제 확정됐는데, 사실은 7월 1일자로 이미 SK이노베이션이 실제로 공시를 냈었어. 그때 이미 한 9% 정도 하루 만에 내렸었거든. 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재료가 반영된 이슈였고, 사람들은 마치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인 양 이제 다시 아침에 이제 막 던지기 바빴는데, 이미 한번 나온 이슈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충분히 주가가 조정받았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조금 과대폭락했던 게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멸되는 날이잖아.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런 순간에는 과대폭락이 일어났을 때 조금 매수로 오히려 참여하는 게 지나고 보면 항상 기회가 되기 때문에, LG화학 때도 그랬죠. 이슈가 확정되는 순간에는 고점에 있으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저점에 있을 때는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과 이제 계획은 조금 구분지어야 되는 주식시장 안에서의 룰 아닌 룰. 제가 요새 조금 느꼈던 게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다 규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게임도 그렇고 뭐 사교육도 그렇고 일단 이 두 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는데 중국이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에 좀 친화적이게 계속 열어주다가 갑자기 최근 작년부터 다시 공산주의로 많이 돌아간 느낌? 사실 기업의 힘이 커질수록 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사실이니까. 그리고 중국의 힘이 강해질수록 서방 국가들의 이제 견제를 받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한 경제를 당연히 받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 ESG라는 거지. 뭐 환경을 생각한다, 뭐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라는 메시지를 설파하고 있지만,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보다는 중국을 견제한 형태의 정책이 훨씬 더 비중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값싼 노동력 기반으로 글로벌 전체에 이제 많은 양의 산업재들을 이제 납품했잖아. 그걸로 인해서 중국과 많은 국가들이 호시절을 누린 건 사실이지.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자연스럽게 뭐 달러라던가 뭐 유로화라던가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사이즈가 커졌는데, 얘네가 사이즈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패권에 도전하는 거지.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미국한테 도전하겠다, 뭐 에너지 시장을 진입한다거나 식료품, 뭐 돼지고기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달러로만 결제를 받는데, 계속 그런 것들을 위안화로 결제해라, 미국한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라끼리 거래를 할 때 위안화를 쓴다는 거죠. 그치. 그런 행태들이 사실 굉장히 서방 국가들이 볼 때는 안 좋아 보이잖아. 그리고 또 호주도 중국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또 호주라는 국가에서 뭐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취할 만큼 의존도를 갖고 있는데, 호주에도 위안화로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려고 도전하는 거지.
근데 그건 안 되니까 호주 가면 진짜 중국인들이 너무 많잖아. 시드니나 뭐 브리즈번이나 가면은 여기 중국이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 장기적인 플랜 하에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밑단에서 이렇게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부양책으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그냥 안 할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지. 그거 안 하고 비용을 높이더라도 그냥 중국 애들이 이제 달러를 가져가는 게 싫어라고 명확하게 트럼프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 그렇게 높구나. 그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그러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증가하는 실업률을 기반으로 또 부양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럼 또 위안화의 가치가 또 떨어지고 줄다리기 계속 하는 거지, 미국과 이제 중국의. 내수시장도 죽고. 내수시장 자연스럽게 죽고. 근데 이 게임 규제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러한 맥락이지, 내수시장에 써야 될 돈을 자꾸 게임에 쓰니까 사교육도 그렇고. 사육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외식하고 뭐 물건 사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교육에 왜 그렇게 많이 써? 게임에 돈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 공산당스러운 발상이다. 그치, 완전 공산당스러운 발상이지. 그래서 보다 보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이미 무역 전쟁은 굉장히 깊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게 시장에 노출되거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순간 글로벌 증시는 한 번 더 급격하게 빠질 요소가 충분하지. 왜냐면 미국도 그렇고 가장 걱정하는 게 기업들이 뭐 우리가 PPI 지수라고 하는 그 생산자물가 지수 있잖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낀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사실 그게 맞았던 건데 그동안 그치. 혜택을 본 거죠. 호 시절 누렸으니까 비용을 올리더라도 너네 국위선양 해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이 PPI 지수는 굉장히 그 S&P 500 매출이익률이랑 상관관계가 있는 지수인데, 그랬을 때 이게 시장에 많이 보여질수록 미국 증시도 이 무역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하방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비용만큼을 고객한테 이제 전가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또 상황이니까. 그치. 그럼 또 체제에 대한 또 근본적인 흔들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방향성이랑 권력에 대한 그 모든 거랑 연관돼 있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은 회사들과 미국이라던가 다른 국가들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구분해서 잘 찾아볼 필요는 있지. 그 일종의 무역전쟁 수혜주라고 종종 나오는 들도 필터링해서 찾으면 진짜 수혜를 보는 것들이 나오겠네요. 이거는 시장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 퍼포먼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3, 4년까지도 사이클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장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 지금 중국이라던가 뭐 미국이 하는 액션들을 봤을 땐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사실 전쟁은 이미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시작된 거지. 상반기엔 사실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미리 시작했지만 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또다시 부양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무역전쟁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 그럼 그게 시장이 하락하면 코로나 때처럼 바로 V자로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바로 반등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내가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투자하면서 또 많이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충분히 시장을 경험하고 그 쌓는 시간은 기회비용을 포함한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올림픽이 핫해서 올림픽을 보러 가야겠네요. 끝!